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오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위격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주는 양위격 사주입니다. 양위격. 양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령에 겁재를 두고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 경우를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짜 양인격은 양간이 간목이 이렇게 묘월, 병화가 5월 이런 식으로 일단 양간인 경우가 양인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양인도 있고 양간 양인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주는 묘월의 간목으로 태어난 양인격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인격이 정도인가 이도로 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비견 겁재가 드러나면 이도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도형 양인격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은 양인격인데 이 사주가 비견 겁재가 드러나서 이도한 양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 원령의 이거 사령은 일단 오행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간목사령입니다. 묘월의 간목사령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전문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이 사주는 양인격이 비견이 드러나서 이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있어도 양인격들이 참 보기 힘듭니다. 이 사주도 여러 군데 많은 곳에 가서 사주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뭐냐면 이분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전에 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내서 양인격에 대한 사주를 공부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여서 제가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봐도 시원한 답이 없고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양인격이 정도, 이도, 격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사주를 보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좌우명 있으면 도갑살 있고 이런 얘기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양인격이 이도했다. 양인격 이도는 식신격처럼 봅니다. 그래서 비견이 상신이 되고 재성이 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신은 있고 이도형 말하는 겁니다. 양인격이 원래 편관이 상신인데 이도하면은 비견이 상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와 이도가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양인격 다양한 사주가 있는데 일단 양인격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구조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 30개 이상 풀어봐야 양인격이 도사가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 사주 하나 공부한다고 양인격 제대로 아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양인격인데 여기 원래 정도 상신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도한다.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지 요 편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변할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신격처럼 보겠다. 식신격처럼 인호술도 있어서 식신격처럼 보겠다라고 기억을 하고 병화 같은 것이 격이라는 거예요. 병화가 격이고 사지에 없어도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도형 사주들은 정도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정도형 샘플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이도형 사주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 보기 참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런 역학자들 이거 사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병화 그리고 토가 격을 구하는 구신이 되겠습니다. 신강신약의 그 기구 한신 용신 회신 그런 거 말고 격국에서 말하는 격을 구하는 구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토가 오행적으로는 토, 육신은 재성, 격국으로는
그 재성이 격의 구신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사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격국으로는 양인격이 상신, 정도 상신이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도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육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인간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격국이란 직업적 높낮이, 정신 상태, 진로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갔나를 보는 거. 육신은 뭐 육신 얘기하는 건 인간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행은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물상론, 자연의 상을 읽어내는 것. 원령도라는 것은 성씨를 쓰거나 뭐 필요한 인연에 따라서 많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같은 사주라 하여도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 어느 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두 같은 사주라고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 4번, 5번을 잘 알면 같은 사주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중급, 고급을 떠나서 실전에서 손님들에게 앞날을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인터넷으로 제가 관법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감을 잡는데 통변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자. 그러면 일단 육신적으로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이 부부는 재생관으로 보는 겁니다. 재생관. 재생관은 부부고 관인상생은 연인이라 하고 식신생제는 여자들은 애엄마라고 합니다. 애엄마. 일간이 식상생하는 건 주부 역할이라고, 식신이 재생생한 거는 애엄마 역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생관은 부부 역할이라고 하고, 남편 시봉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게 관이 남자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상생이 잘 안 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일단 이건 관인상생도 안 되고 재생관도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사주를 통변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재생관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일단 걸록이나 양인은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기본적으로 1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충성도를 보는 것은 재생관으로 보는 것이고, 양인격은 재생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살이었기 때문에 조직 충성도가 조금 부족하다, 개인적 사고방식이 강할 우려가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재생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인 역할은 잘 못한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토운이 오기 때문에 재생관, 그래서 뭔가 연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생길 공산이 매우 크겠다라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귀인 나타나는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통변을 육신 통변하다가 막 격국처럼 통변하는 것은 바른 명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맞게 통변을 해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행으로 보면 묘월의 간목사령입니다. 이게 자기의 업무는 간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수의 생을 받아야 됩니다. 계수의 생을. 그래서 계수의 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령 용신에 대한 용신 해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수가 간목을 생하면은 순수 학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학습 체계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갑이 안 됐으니까 공부보다는 일단 계수에 대한 귀신, 정화가 있습니다. 원령 용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공간에 많이 갈 일단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회신, 용신에 대한 귀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순수 학문보다는 기술 분야로 갈 공산이 일단 매우 크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간목사령인데 간목사령에 경금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왕한 사주입니다. 귀신이 왕하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너머에 산이 많고 내가 이것을 극복만 한다면 큰 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삶도 있고 용신이나 휘신의 삶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행은 고통을 받아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라는 것은 보통 가정주부들 많이 하고 사주가 뭐 관인상생에 상관폐인하고 그런 분들 사주가 너무 좋아도 여자들 집에서 놉니다. 그리고 재화가 안 되면 왕의 부인 사주라고 해서 그분도 집에서 놉니다. 일단 양인격에 대해서 일단 오행적으로 기수가 없구나 순수 학문은 못하고 학습체계 공부하는데 조금 힘드니까 귀신의 삶, 기술 분야 이런 쪽 정화의 삶을 많이 쓰겠구나 경금에 이것을 많이 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갑을 안 됩니다. 개갑이 안 되고 토도 없고 인식 변화 또는 뭐냐면 이 토가 없다는 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겠다. 토가 너무 왕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둔해지거나 또는 뭐냐면 세상 변화에 잘 모른다. 시절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러니까 유행성에 민감하지 않고 유행성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옛날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을 하게 된다라. 토가 너무 왕하면 약하면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오행적으로 희귀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인식력이 조금 부족하다. 때를 잘 모르겠다. 무엇을 벌려놓으면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물상론을 보면 목이 안 큽니다. 일단 목이 크려면은 기수하고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고 물건을 상대하는 사주, 기술적으로 상대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목은 사람과 같습니다. 목이 주고 이렇게 정화로 말리고 죽이는 것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물건을 취급하거나 그러한 분야로 가게 됩니다. 뭐 목이 죽으면 사회복지 가라, 직업상담사 해라, 뭐 그 사회복지사 그리고 뭐 기술 분야, 뭐 전기전자 이런 데로 가라.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주는 귀신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삶이 조금은 고단할 수 있는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토가 없습니다. 물상으로 토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종교 철학과도 인연을 하게 된다. 토가 없기 때문에 충청로에 거하라. 충청로에 과하면 토가 오면 이런 무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토가 인성이다. 그럼 충청도에 가서 비견이 있으면 제자를 많이 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요게 이제 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는 종교 철학, 피부 딱 마사지, 충청도 이런 용어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을 가지고 직업적 뭐 이런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상론이라는 관법도 있고, 토가 없으니까 토가 많은 사람이 인연이다. 뭐 그래서 무기토가 인연이다. 수가 많은 사람이 인연이다. 오행적 궁합을 볼 때는 이게 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연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뭐 토의 직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수의 직업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는 종교철학, 피부, 딱 마사지, 화장품 뭐 이런 거, 타투, 뭐 우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는 뭐 이렇게 유통 환경이죠. 그래서 유통 환경 무엇인가 나는 수가 없으면 유통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데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운세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씨를 쓰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갑이 이걸 박씨라고 나무 성씨를 박씨라고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갑갑을 임씨라고도 하는데 나무 목자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간 거니까 임씨, 박씨하고 잘 안 맞는다. 갑인생, 을묘생, 목이 많은 자들 잘 안 맞고
화가 많은 자들이 잘 안 맞는다. 뭐 이것은 뭐냐면 적천수에 보면 512개 명조가 나옵니다. 그 명조에 보면 음양에 대한 그 관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적천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음양적 관법 무엇인가 지나치거나 두 개면 많은 거죠. 두 개면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조화를 맞추려고 한다. 그것을 자꾸 찾으러 가려고 한다. 그것을 또 인연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지금 적천수 시간이 아니니까 뭐 자세한 건 다음에 하고, 일단 어떤 식으로 격을 잡고 육신통변 오행적으로 봐야 되고, 물장이나 원령도 보고, 가장 하이라이트로 운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 사주는 단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이게 살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살태과라고 합니다. 제살태과.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직업이 없어지면 직업 상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목이 죽으면 사회복지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고, 일단 격은 식신격으로 보겠다. 이게 병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를 보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인격이 이도사주라 체계적으로 이론이 되어 있거나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법들은 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병화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1년 신묘년 오면은 이제 병신합이 됩니다. 그러면 격이 무너지게 되죠. 격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식신격이 뭐 토가 와서 격이 무너졌다든가, 뭐 이게 격이 무너진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직업적 어려움이 와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구되는 구신이 있나도 보는 이유가, 격 보고 귀신 오면 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구할 수 없으면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개망신. 신묘년 직업적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년 오면은 임수가 병화를 칩니다. 병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도영사주라 직업적 어려운 일, 뭐 회사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격이 무너지면 다른 살 길을 찾아라. 다른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녀 드디어 보이지 않던 인성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이제 모광사주입니다. 계수가 오면 목다 수축이 될 우려가 있고, 수다목부하고 이게 아무거나 막 뭐 지지 신자진 있다 수다목부 아닙니다. 천간의 임수가 왕하냐에 따라서 임수의 동태를 보고 목이 떠내려가는 것을 수다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목다수축은 괴수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사년 같으면은 운으로는 그렇죠. 운으로는 정인운 온 거죠. 문서운이 온 거죠. 그래서 문서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무인성사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년 오면 식신격 귀견이 상신입니다. 그래서 갑오년 오면 좋다. 근데 갑오 하면은 인호술해 갖고 화기가 엄청 강해집니다. 습해도 너무 건조하면 피부병이 옵니다. 갑오년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기는 하나, 직업적으로 좋은 운이기는 하나, 건강 조심해라. 피부병 같은 거. 오미월 같으면 이게 밑에서 열이 오르기 때문에 얼굴에 막 뭐가 많이 납니다. 너무 뜨거워도 나고, 너무 습해도 병균이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난조수. 일단 병양론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병양론은 차후에 이제 쭉 추나추동별로 병양론에 대해서 쫙 10개씩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병양론, 장남의 병양론도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주는 갑오년 상신은 좋았다. 타인의 도움이 있겠다. 귀인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직업적 도움. 그런데 건강상으로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을미년 오면 일단 이제 그 상신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준비를 해라. 뭐 돈도 딸리게 됩니다. 보통 겁재 오면 쓸 일이 많고, 이 사주가 이제 겁재를 제어하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뭔가 딸리겠다, 경쟁에서 밀리겠다, 이동해야 되겠다, 갑에서 뭐 을이 있으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뭘 그만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신년이 오면 드디어 격운이 왔습니다. 격운이 오면 화급금하면 이게 상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병신년은 귀인이 나타난다. 귀인. 그래서 살을 지어서 상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공부, 자격증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도형 사주가 식신격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자격증이 보통 한 1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평생 자격증 많이 갖고 있는 사주들의 특징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신년은 상신이 살아남으로 직업적 준비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이 살아나면 귀인 나타난다, 도움 줄 사람이 있겠구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상신 통변이 막 수백 개가 있습니다. 쫙 외워가지고 상신에 대한 통변도 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신통변도 있고 구신통변도 있습니다. 드디어 2018년이면은 이 사주에서 뭐가 옵니까? 직업을 구하는 구신운이 오면서 식신편재로 짝이 맞습니다. 짝이 다 두두둑 해가지고 비견, 식신, 편재, 편관입니다. 드디어 관공서에 입성할 수 있는 운은 무술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가지고 관공서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기해년, 드디어 올해는 토가 구신인데 구신이 정제로 옵니다. 그래서 일반 상관 정제니까 일반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살태과라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많이 주면 참 힘듭니다. 일을 안 주면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는데 미안하고, 많으면 힘들고, 그런 것을 제살태과라고 합니다. 옛날 선생님이 파리한테 대포 쏜다, 또는 뭐냐면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첩 1명 넘어오는데 핵폭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일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죠. 일이 적으면 또 그렇다는, 그 일을 이 상대성으로 통변해야 됩니다. 항상 사주는. 드디어 내년 경자년 어떻게 될까요? 경자년 딱 하면 상신 살아납니다. 그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격국은 돌아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화가 오면 상신 살아난다, 경금이 오면 상신 살아난다, 병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불병정무기 경신 이게 뭐 하면은 거기에 운이 격국으로 다다닥 뭐 6km 이게 막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운을 읽는데 하는데 금방 안 됩니다. 연습 안 하면 30년 돼도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서버립니다. 격 잡는 순간, 양인격 하는 순간 머리가 탁 서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옛날 이론 막 합니다. 좌우매 통변하고 인신사에 막 역마살에 막 도화살에, 이분은 나서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사람이 나선다는 능력은 활용력을 봐야 되는 거지. 시장에서 나를 반기나 세상에서 나를 반기나 보고서 도화살을 통변해야 됩니다. 도화살은 그냥 오행으로는 병화 임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화 해수면 나가서 해라, 나가서 떠들어야 도화살이죠. 그래서 인신사에 뭐 좌우면은 도화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도화살인 줄 알았습니다. 통변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분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병화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내 일만, 내 실력을 갖추어서 일을 하는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냐도,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사주 보면 자식 낳을 수 있냐. 자식 갖기 어렵습니다. 식상이 자식 아닙니다. 그 육친 붙이려고 해놓은 거지. 식상이 자식은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게 부부라는 재생관이 없고, 이 싹도 자식이기 때문에 뭐 자식 보는 관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주제가 뭐냐?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격국을 잡고, 그리고 육신, 인간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능력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의신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귀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울상론, 그래서 상을 가지고 통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원령도, 성씨나 그 외에 어떤 이게 이런 것이 되면 이렇게 딱 보면 그림처럼 막 보입니다. 그림처럼 막 샥 보이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세는 격국으로 보는 운세가 있고,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게 있죠. 운은 뭐냐면 격국으로 보는 운이 있고, 육신으로 보는 운이 있고, 오행, 물상,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신살 포태로 갑니다. 그래갖고 신살론 포태론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매우 어렵고 이연령 비연령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관법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인격이 이도했다. 정도의 삶 말고, 정도는 뭐 살인상생으로 통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도형 사주들은 따로 이렇게 보는 관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도형 사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양인격에 대한 저의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는 예정대로 뭐 이렇게 오행 용신으로 통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